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것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대다를 이렇게 주식별자를 그지?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어거지로 뭐 그게 이게 꼭 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 근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 또 하나. 자, 이제 또 다대다 관계를 이제 해소하는 방법 중에요. 이게 이제 다대다인데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또 이제 이렇게 또 해소를 하냐면은요. 네, 일단 끊고요. 자, 이걸 끊고. 자, 이제 그 우리 그 뭐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지? 보유세라 그러나? 재산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니까 1년에 뭐 이렇게 6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그런 좀 뭐 약간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되는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소유한 경우에 우리 이것도 보면은 뭐 5층도 이 건물이 다 층별로 다 소유권을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 층별로 보면은 이제 세금 1년에 두 번 나오더라고, 두 번, 재산세가. 그러면 이제 하나의 요금이 있는데, 얘를, 1년에,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가, 두 번 나온다. 한 요금에 대해서, 한 요금에 대해서, 어, 여러 번 납부할 수 있는데, 여러 번 납부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두 번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절대 이제 이 절대 안 변해. 1년에 딱 무조건 두 번이야. 이게 차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다대다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면 자, 한번 또 두 번. 자, 이렇게 그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납부 번호 두 번 이제 똑같으니까 제가 이름을 바꿀게요. 롤 네임을 뭐라고 하면 정기분 정기 후기 정기분 납부 어, 번호. 자, 그 다음에 관계를 선택해야 된대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또그 현업 가면은 만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후기분 납부 번호.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재산세를 뭐 너무 안 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금에 대해서 뭐 하나의 납부 번호로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보자. 자, 이제 한 요금에 대해서 여러 번 납부한다. 한 요금에 대해서 여러 번 납부한다. 자, 이걸로 또 그려볼까? 아유. 자, 납부 번호. 뭐를 바꿔볼까?
한 요금에 대해서 여러 번 납부죠. 연마부터 한번 처리를 할까요? 한 요금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요금 번호를 뺄게요. 뺄게. 이제 두 번만 하는 걸로 할게. 이게 제3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그 뭐 회계 쪽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한 요금에 나왔다. 한 요금이 이제 요금이 발생했는데 임마에 대해서 자 이제 그 요것도 이제 지워야 되겠네. 이제, 자. 자 이제 한 요금에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1번 요금과 1번 고지서가 나갔고 전반기에 한번 나갔어요. 자 이제 납부 고지서가 나가면 요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속성을 좀 제가 그냥 뺐어요. 뭐 내가 이제 그 세금 고지서를 보면 이 속성을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뭘 하려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하고 막 이 속성 그냥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3번 요금에 대해서 이제 전반기에 대해서는 1번 자 납부 번호 후반기 납부에 대해서는 2번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3번 요금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납부를 했어요. 자, 이거는요. 오늘 요걸 수업을 갖다가 그러면서 셋째 시간은 이거 다 들고 가기 있는데. 동민? 세 번째는 저쪽 가서 수업할까? 내 편한 대로 하면 돼. 저것 때문에 수업 듣는지 내가 알 수 없어갖고. 자, 요금이 있으면, 요금이 있으면은요, 한 요금에 대해서 자, 요거는 어떻게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이 될지 한번 볼까? 이거는요, 자, 우리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보자. 이건 좀 재밌어요. 잘 봐. 3번 요금이 고지서가 발행됐어요. 자, 그러면은요, 요금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면, 이거는 이제 납부를 하잖아. 자, 요 요금에 대해서, 이제 납부가 이루어지면은, 납부 테이블에 인서트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요, 요금 테이블에 요 정기분 여기 요 납부 번호에 대해서 업데이트 1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납부 고지서가 발행되면은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납부 정보가 이렇게 인서트 되면서 동시에 오히려 이제 얘가 먼저 데이터가 인서트 될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먼저 인서트 되고 재밌는 거는 요 납부 요게 인서트 되면서 부모 테이블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정기분 납부 칼럼이 업데이트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어요. 여기 재밌다. 재밌다기보다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데이터는 언제 요금이 인서트 되고 자, 이 요금 인서트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다? 납부가 이루어져. 납부가 인서트 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납부가 인서트 되고 난 다음에 관계를 맺기 위한 포린 키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납부 번호가 요금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납부가 부모가 아니다. 원래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부모의 프라임이 자식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거는 데이터가 이제 생기는 순서는 봐봐. 여기 좀 독특하다고. 납부가 인서트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물류 프로젝터를 한 팀이 있다면 물류 테이블 보면 이런 거 있다. 물류 테이블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식 인서트 되면서 자식에 있는 프라임이니까 부모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응?
이 뭐더라 이거? 생산계획 번호인가? 생산계획 번호가 저 견적이나 수주까지 그냥 이렇게 자 견적 수주 나오고 그 견적 수주에 대해서 생산계획 번호가 나오고 뭐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저 밑에는 자식이 이제 그 부모 있는 테이블에 있는 칼럼에다가 이렇게 포인키로 톡톡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류 쪽에 한번 나타날 거야. 얘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요금이 먼저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납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두 개의 테이블의 관계가 이제 거꾸로 이제 납부에 있는 납부 번호가 하나의 요금에 대해서 여러 납부가 있다. 여러 납부가 있다. 그럼 이제 이 관련이 이 요금에 대한 납부잖아. 그럼 요금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요금을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서트 되면서 해당하는 이 요금 번호에 대해 이 납부와 관련된 이 요금 번호의 칼럼에 그러니까 이 납부와 관련된 요금 데이터의 레코드에 이 일반 칼럼에 대한 이제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포인키가 톡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데이터가 이리 가다가 여기서 이리 흘러가다가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간 케이스죠. 요거 잘 알아라고. 알았지? 자, 물류 쪽에 아무튼 요 비슷한 거 하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물류 누구야? 그런 거 하나 있지? 아니 안 봤어? 그때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 견적 수주 견적에서 수주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다 가다가 거꾸로 탁 올라가는 게 하나 있거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요거는 이제 다대다를 풀어낸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특수한 경우도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이제 거꾸로 이럴 때다 흘러가다가 뒤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요거는 뭐, 이제, 하나의 요금에 대해서 여러 납부잖아? 그럼 이제, 한 납부가 뭡니까? 한 납부에서 여러 요금을 한다. 이것도 되는 거지. 한 납부에서 여러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왜? 볼까, 그러면? 자, 이제 4번 납부야. 자, 4번 납부에서,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노? 1번, 2번, 3번 요금이 나왔는데 납부 고지서는 하나야. 4번 납부 고지서 납부는 하나라고. 근데 납부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면 되노?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4번 여기도 어떻게 하면 되노? 4번 여기도 4번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거꾸로. 여기 이제 한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거꾸로 되는, 거꾸로, 그지? 완전 거꾸로 되는 거잖아. 요금이 먼저 발생하고, 자, 1월, 2월, 4월인데, 자, 이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로 압축되잖아. 한 요금으로. 데이터는 위에서 먼저 발생했거든. 근데 거꾸로 납부 집어넣으면서 이 납부를 인서트하면서 이와 관련된, 그지? 요금을 찾아가지고 4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링크가 되네요. 맞죠?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1대 다 한 요금에 대해서 1대 다 여러 개 납부 한 납부에 대해서 여러 요금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다대다만 알면 내가 된다고 말 그러잖아. 다대다가 제일 복잡하다니까. 자, 이제 다를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있네요. 부모 엔티티 타입의 속성을 추가하지. 부모가 이제 원래 먼저 데이터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 자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자식에서 거꾸로 이제 부모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식에 있는 이 PK가 이제 부모 쪽으로 거꾸로 와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은 부모가 인서트 되고 자식도 인서트 되면서 자식 쪽에서 이제 인서트 되면서 발생한 이 키를 부모 쪽에 있는 칼럼에다가 속성으로 업데이트 시킨다 이 말이야. 업데이트 시키는 거다 이거나. 알았지? 자, 특수한 경우. 자, 다 됐네요.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고. 이 책의 나머지 뒤에 계속 봐봐도 있잖아요. 그냥 1대1 다대다만 알면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서. 자, 이거는 하나의 청구가 있다. 청구당
한 청구당 출금이 하나 있어요. 자, 이때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한 청구가 있고 뭐 출금이 있다. 자, 여기는 이제 청구 번호. 지금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 하는데 이것도 고마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몰라. 제발 그 못난 그 생각을 하지 마라. 자, 청구 번호에 청구 번호. 하나의 청구가 있는데 자 이럴 때 관계를 맺어 볼게요.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출금이 이루어져. 그럼 각각 다른 작업이죠. 자, 이때 요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모가 자식으로 내려가는데 이 청구 번호가 그대로 출금할 때도 이제 이 같이 이제 이 청구 번호를 사용한다 이 말이거든. 자, 이럴 때 그렇지만 이제 출금에서는 이거를 이제 역할은 출금 번호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내려왔지만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자, 이때 한번 보자. 이게 청구할 때는 이제 청구 금액이 있고요. 자, 청구 금액. 출금하면서 청구액은 같고 이제 출금 날짜가 발생을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청구와 출금. 자, 이때 여기 이제 청구하고 출금 번호가 업무상 청구 번호가 그러니까 그 업무상 같이 쓰더라 이거야. 이게 출금할 때 출금 번호를 따로 이제 뭐 그 이 출금의 업무에 고유하게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번호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고객이 있어요. 고객 아이디가 있어. 이제 이 고객 되면 고객 아이디야. 이 고객과 관련해 가지고 뭐 고객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 고객 하나당 고객 포인트도 같아. 그러면 이제 이때 고객 여기 이제 아이디가 또 고객 포인트 탭으로 또 고객 아이디가 1대1. 그러면 이제 여기 고객 아이디나 고객의 고객 포인트 탭을 했는 고객 아이디나 뭐 같은 아이디 쓰면 되니까 그 고객의 아이디니까 같다 이거지 이제. 자, 그래서 이건 업무상 뭐 달리 안 쓰니까 이렇게 했고 출금 날짜가 여기. 그래서 이거는 청구가 인서트 되고 출금할 때는 출금에도 인서트 됩니다. 업무가 각각 이루어지는 거야. 자, 이럴 때 입말을요. 주키가 같아. 주키 값이 같아. 업무상도 같이 써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테이블을 이제 통합을 시킬 거란 말이지. 통합을 한번 시켜 볼까요? 짠. 해 보니까 잠깐만. 잘 안 나오네. 자, 이렇게 한 방에 크기가 자동 안 변하네. 자, 그러면 있잖아. 이때는 청구와 출금을 이렇게 청구가 이루어지고 또 출금이 이루어지고 이런 업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주키가 그냥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하나의 애니 타입으로 완전히 이제 통합하는 경우에 동일한 PQL 구조를 가지는 것이 또 1대1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럴 때 두 엔티 타입의 자, 이때 이제 청구와 출금이 있잖아. 만약에 자, 다시 돌릴게요. 얘가 만약에 관계를 맺는 게 엔티티 타입이 완벽하게 다르다. 그러면 따로 나눠야 돼. 이거 따로 나누는 게 좋아. 얘가 관계를 맺는 거하고 얘가 관계를 맺는 거하고 의미가 완벽하게 다르게 만약에 간다면은 합치는 게 오히려 업무 이해하기가 아주 예매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얘하고 관련은 관계가 없는 애니 타입을 또는 얘하고 관련 없는 애니 타입을 막 연결시켜야 되거든. 아니 하나로 묶어 놔놓고 하나로 얘가 5개, 얘가 5개 따로따로야. 근데 이게 합쳤어.
그럼 관계 맺는 게 몇 개고? 10개잖아. 실제로는 10개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 엔티티 타입만 보고 도대체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매우 힘들어져요.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엔티티 타입이 막 관계를 맺고, 청구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청구와 관련된 엔티티 타입이 있고, 출금 관련 엔티티 타입이 따로 따로 있으면 내가 이걸 이 데이터 모델을 보면은 업무 플로우를 이해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를 못 알아놨다가는 이제 매우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힘들다 이거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두 엔타입의 타 엔타입과 한계가 비슷하고 정보 활용이 같다면 하나의 엔타입으로 통합하도록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하나로 합쳤으니까, 자, 하나로 합쳤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한다면은 테이블 이름도 이 두 개를 포함하는 이름이 되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자, 두 개를 이제 포함하는 이름을 사용하자면은 청구 출금 테이블이 의미상 좋아 보이고요. 청구나 출금이나 뭐 이 번호를 동일한 의미로 같이 쓴다. 그러면 이제 이름도 청구 출금 번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통합하고 해야 되는데면 이게 올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청구 출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금액, 출금 날짜. 이거는 하나로 합쳤잖아. 청구와 출금을 이제 하나로 치면은 이제 청구할 때는 청구 출금 번호하고 청구 금액의 인서도 되고, 출금할 때는 출금 날짜만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업무 자체가. 아까는 따로 인서트해서 됐거든. 이제 따로 하면은 청구할 때는 청구 인서트, 출금 인서트 되는데, 이게 이때는 청구할 때는 청구 출금 번호와 금액이 인서트 되고, 출금 일자는 느리고, 이제 나중에 출금할 때 출금 일자만 탁 업데이트되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시겠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하나의 애니 타입을 하면은 다우도 하나만 만들면 되죠. 그지? 그렇잖아. 그리고 입력화면도 하나만 만들면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하는 것보다는 뭐 좀 더 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자, 이제는 여기서는요. 부분 통합을 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PK 구조는 똑같은데 PK 구조가 똑같아. 그러니까 도메인이 비슷해. 자, 도메인이 비슷한 건 뭐냐면 데이터 타입과 크기, 이 청구 출금 번호의 데이터 타입과 뭐 예를 들어 차 10이다. 데이터 타입과 크기와 제약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다 이 말이지. 이제 그 PK 구조는 동일하더라도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청구 번호와 출금 번호가 이 업무할 때 따로 의미가 있다. 이게 따로 이제 유용하게 쓰인다는 게 여기서부터 그러면 있잖아. 이렇게 관계를 맺어간 엔티티 타입이 다 아마 다른 경우일 확률도 높아요. 이 따로 업무에서 따로다는 얘기가, 업무에서 따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여기 청구와 관련된 맺어가는 또 이게 다대 1대다. 여기서 또 관계를 맺는 또 테이블이 있을 거 아이가. 요게 끝이라면 이제 이런 말 안 하겠죠. 고객 업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속성이라는 게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은 그냥 그냥 청구와 출금번호를 같이 써도 되죠. 근데 고객의 업무에서 따로 유용하게 쓰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지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청구번호, 출금번호, 청구금액, 출금금액, 청구일자, 출금일자. 이 안에 보니까 이 속성들의 도메인이 완벽하게 똑같다. 내용은 달라. 도메인은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도메인이 똑같다는 게 청구 금액이나 출금 금액이나 도메인은 같다고. 금액. 도메인은 같은 걸 써요. 금액. 내가 이제 도메인을 정의할 때 이걸 금액이라고 해서 이제 도메인을 갖다 정해 놓을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넘버 뭐 예를 들어서 오면은 천국 오면은 출근 금액이나 도메인은 같을 거 아이가. 넘버라면은 그 넘버의 크기도 같을 거 아이가. 도메인은 같은데 내용은 틀리잖아. 천국 금액, 출근 금액. 청구일자 이거는 출금일자.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통합하자 이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일대다 다대 달면 안다. 그 업무를 구조를 보고 이제 쫙 이렇게 이제 업무를 설계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엄청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또 통합을 시킬 때가 있거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의 구조를 데이터 모델의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좀 조인을 적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또 이것도 알긴 알아야 돼요. 내가 참 딱 그 알아야 되는 핵심만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청구 번호, 청구 금액, 청구 날짜, 청구 학생들이 왜 근데 어느 때 내가 이거는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내가 그 타이밍을 내가 모르겠어. 나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스스로 그냥 혼자서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할까? 도민 언제 그럴 때 판단하노? 나는 중요하다고 막 해야 된다 이러는데 쥐 머리로는 내보다도 쥐가 잘 모르면서 뭐 안 해도 돼. 언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머릿속에서 판단을 하게 되네? 전 포기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이 없다. 그럼 다른 사람도 말 다 안 할 거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저 인공지능 안 한 놈들 있잖아 지금. 급한 게 있을 때. 1대다 다대다까지 대충 알겠고 통화까지야 뭐 내가 1대 다대다도 내가 잘 못 하겠는데 일단 그 과제도 해야 되고 빨리 지금 이거 해야 내가 살아남고 그러던 해야지 지금 굶어 죽지 않을 낀데 지금 무슨 내가 지금 대타 뭐 그런 거 좀 이해는 되네. 그래도 이건 알면 좋은데 수업 시간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출제 안 하고 뭐하노? 그 수업 시간에 내 멀리 가잖아. 아니잖아. 내 수업 시간에는 딴짓하기 힘들잖아. 내가 그리고 가만 안 놔둔다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듣는 이유는 뭐고? 소진? 예? 마음이 없는 게지 마음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용기와 들을 에너지가 이제 좀 줄어들 거. 어차피 들을 거 모를 건데 뭐 소진? 뭐 이런 거 약간 그렇게 그래 내가 이해를 하자. 그리고 제가 학원을 19년간 했다는 거지. 한 번씩 보면 여러분들 학생들 어떤 막 좀 잘하는 거 보면 지가 이제 학원 망할까 봐 걱정을 해. 원장님 사실 하나도 못해요. 막 이 사건은 또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졸업생 중에 나 듣는 얘기 아니야 그래도 다 해. 자 볼까요? 자 이제 보자. 자 그래서 이제는 봐봐. 청구 번호와 출금 번호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다. 그러니까 관계를 이제 맺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있잖아. 이 두 개를 같은 의미로 해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이 키 가지고. 자, 그러면 아까 얘는 아까 전에는 이렇게 만약에 하는 건 있잖아. 요렇게 이제 테이블을 설계하면은 이거는 주키 값을 주키를 공유하는 1대1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교재는 지금 안 나오지만 자주 쓰는 용어예요. 이제 영원하기보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1대1 관계인데 주키 값을 서로가 두 엔티 타입이 공유를 하잖아. 값이 같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주 키 값을 공유하지 않는 1대1 관계로 요거 따닥 클릭하고 난 다음에 제너럴에서 non-identifying relationship 관계 노늘이 돼야 되겠죠. 늘이 오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주 키 값이 이제 여기는 청구 번호, 출금 번호는 또 출금에 있던 이게 이제 그 업무에 있어서 고약에 새로 정의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번호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게 이제 청구 번호, 출금 번호인데 여기 아까 전에 그대로 해놓으니까 롤 네임을 없애버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대 1 그리고 이제 여기는 출금 번호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 키 값을 공유하지 않는 1대1은 1대1이야. 하나의 청구당 하나의 출금이 있는데 이 출금 번호를 별도로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 값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금 번호는 출금 번호대로 의미대로 유효한 어떤 새로운 값으로 청구 번호를 그대로 쓰지 않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청구와 출금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속성 그 도메인이 이제 그 PK 구조도 하여튼 이 세 개의 도메인이 다 비슷해. 똑같아. 막 거의 비슷해.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그 통합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은 하나로 통합을 시켜 볼까요? 자, 통합을 시킬 때, 자, 얘가 한 개로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하나로 되면은 이제 자, 여기 있는 요 청구 번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청구 번호. 자, 이제 하나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자, 요걸 클릭하고 자, 여기 있네요. 하나로 통합해 볼게. 그럼 통합하면 청구 번호가 요리 가고 이 청구 번호가 또 그대로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 이름이 똑같아 그러면은 좀 안 될 수가 있거든. 자, 하나로 이렇게 합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자, 요걸 또 이제 바꿔 볼게요. 자, 이제 탭을 이름을 뭐로 할 거냐면은요. 청구 출금이라 하려고. 출금 탭이라고 그럴 거고. 자. 얘도 이제 우리 교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자. 교재는 청구 출금 번호. 자, 이거를 청구 출금 번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청구나 출금이나 자, 아까 전에는 이제 이 합치면 합쳤다. 그러면 이제 청구가 인서트 되고 출금은 청구 출금 번호 같이 쓰니까 출금 일자가 업데이트 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걸 구성할 수 있는데 자, 얘는요. 청구가 이루어져. 그럼 청구도 인서트 되고 출금도 인서트 돼. 청구도 인서트, 출금도 인서트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청구가 인서트 될 때는 그냥 인서트 되면 되는데 출금일 때는 어느 청구와 관련된 출금인지가 나와 있어야 돼. 맞죠? 어느 청구와 관련된 출금인지 알아야 될까, 이거. 아이고, 참네. 아까 전에는 이럴 때는 청구가 있어요. 출금이 들어가. 그럼 어느 청구인지를 알 수 있죠? 어느 청구에는 출금인지 알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청구가 인서트 돼버리고 출금도 인서트가 그냥 돼버리면은 어느 청구에 된 건지를 알 수는 없잖아. 맞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이 속성도 이제는 이름도 다 바뀌어야 되겠네. 청구 출금 금액이고 이거는 청구 출금 날짜고 얘는 청구 뭐야 이거야? 청구 출금 날짜는 지울까?
자,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청구인지 출금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좀 교재가 좀 잘못됐더라. 청구인지 출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코드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내 생각에는 있잖아. 자자자 봐요. 청구면 청구, 출구면 출금. 이 청구인지 출금인지 이 하나의 그 애니 타입에 그 두 개의 서브 타입이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엔티티 타입인데 안에 도메인이 너무 똑같아. 도메인이 똑같단 말, 아까 무슨 말인지 알죠? 청구 번호나 출금 번호나 청구 금액, 출금 일자 이게 보니까 안에 도메인, 그러니까 뭐 바차니, 차니 뭐 했을 때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똑같다 이거지. 내용은 달라도. 내용이 다르다는 게 청구 금액, 얘는 출금 금액이잖아. 내용은 다른데 금액, 날짜, 일자 이렇게 도메인이 같다 이거죠. 자, 이럴 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 하나의 출금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1대 1대 1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의 청구가 있으면은 하나의 원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의 청구가 있으면은 하나의 출금이 청구는 있는데 출금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있거나 없거나. 출금이 있는데 청구가 있어 없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보자면은 여기 이제 자, 여기 오는 거는 역할은 청구일자가 되겠네. 청구일자. 청구 출금 번호가 아니라 이거는 청구 번호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예 그냥 떼놓고 롤명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자, no identifying 밑으로 내려갔고 내려오면 안 되겠죠? 내려오면 되겠죠. 이제 청구가 있고 출금이 있는데 관계를 맺을 때 출금이 있는데 청구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렇게 뭐야 이거 왜 이래 됐어. 자, 그리고 제로와 원 관계죠. 제로와 원 관계 이렇게 롤명을 제가 롤명을 청구 번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청구 번호를 좀 내리자. 자, 이렇게 해놓으면 봐봐요. 청구를 할 때는 청구 번호가 여기에 널이 들어가. 출금을 할 때는 청구 번호가 들어가. 자, 그래서 이제는 청구 출금 그 구분 코드를 여기다가 굳이 또 넣을 필요 없어요. 괜히 쓸 때는 데이터만 하나 더 증가되잖아. 왜? 소진? 청구와 출금을 구분하려면 이제 뭐 어떻게 구분하면 돼? 청구 출금 탭을 해서 청구 정보 이제 출금 정보를 구분하려면 이제 뭘 보면 돼? 뭐 어떻게 비교하면 돼? 자, 청구할 때는 여기 포린키에 있는 청구 번호가 청구 출금 번호는 들어가되 청구할 때는 청구 번호는 안 들어가. 출금할 때는 청구에 대한 출금할 때는 뭐가 들어가? 청구 번호가 들어가죠. 자, 이제 내가 청구 번호 정보를 내가 줘야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청구 정보만 다 줘야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어우 참네. 내가 그러면 저기 신도 줬는데. 자, 내가 청구를 할 때는 청구 출금 번호 금액 날짜는 들어가는데 청구할 때는 출금 번호 저기 청구 번호는 널이 들어가. 출금할 때는 어떤 청구에 대한 출금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청구 번호가 여기에 들어가. 자, 나는 청구 번호만 줘야 할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청구 번호가 너린 놈들이 다 뭐고 다 청구 번호고 청구 번호가 너리 아닌 놈들이 다 뭐고 출금 정보겠지, 그지? 그걸 찾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굳이 여기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다가 청구 출금 구분 코드를 넣을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또 게다가 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 청구했으면은 출금이 있을 때 출금이 누구의 청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자 이걸 보고 누구의 청구인지를 알 수 있나 없나 이봐봐. 없죠. 아니 없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출금이 입력됐다 하더라도 그럼 출금 구분 코드가 출금이겠네. 그러면 누구의 청구인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잖아. 포니키가 없네. 이거 셀프 조인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 없지?
그게 잘못됐다 이거야 지금 이거 요거를 이렇게 합쳤을 때 지금 합쳤을 때요 그 청구하고 출금하고 이렇게 공유하지 않아. 주키 값을 만약에 이제 잠깐만. 자, 청구가 있다. 청구 번호. 그렇죠. 그 저기 이제 청구 번호하고 출금 번호하고 같지 않거든. 같지 않아. 왜? 이 청구에는 출금은 뭐 이게 포니키로 내려갔잖아. 요거 갖고 이제 1대1 관계를 맺는다고. 1대1, 1대1. non-identical relation 관계로. 출금 번호 새로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청구 출금 번호가 청구할 때 하고 출금할 때 하고 청구 출금 번호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조를 하면은 어느 청구에 대한 출금인지 알 수가 없지? 고원? 고원? 알아들었어? 설명해봐. 서영? 오랜만에 설명해봐. 오, 오. 그 이상하지, 그지? 이 지금 이 발생 순번도 넣고 막 이상하게 해놨지? 그렇잖아. 그지? 청구하고 출금 번호는 어차피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같으면 안 돼. 그래서 발생 순번을 여기다 넣을 이유도 없고, 그지? 또 청구 출금 코드를 또 넣을 필요도 없어. 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는 거를 이상하게 해놨잖아. 그래서 이게 또 교재가 자비타 자꾸 욱시 씌우지 말고 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 뭐 실수한 거예요, 저자가.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요거 기억해라. 요거 잘못됐다. 요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청구인지 출구인지 구분할 때는 청구 번호 요거 이제 여기에 없는 것들이 다 청구고.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자, 여기는 이제 청구와 이렇게 출금이 이렇게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뭐야 이거 이제 또 이제 청구하고 출금 번호하고 또 이제 업무상 뭐 이거는 이제 키값을 공유한다는 얘기야 이제 키값 자체를 공유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또 두 개의 엔티 타입을 뭐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왜냐면 키값이 같잖아. 이럴 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또 스워프 타입하고 서브 타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청구에 있는 것만 출금에 있는 것만 하고 두 키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제 속성이 같은 것들을 스워프 키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스워프 타입과 서브 타입으로도 뭐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이제 저희가 엔티티 타입의 이제 통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엔티티 타입을 통합하는 목적은 하나의 엔티티 타입에서 그냥 엔티티 타입 수가 줄어드니까 뭐 조회하는 작업이 여기 조인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이제 조인도 안 해도 되고 엔티티 타입에 관한 이제 중복성이 이제 제거된다. 동일한 속성이 반복되는 거를 제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예제를 보자면은 청구할 때도 청구 금액, 청구 날짜, 뭐 출금할 때도 출금 금액, 출금 날짜 이렇게 좀 동일한 속성이 이제 반복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엔티 타입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뭐 ERD 데이터 모델 표현이 간단해진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업무의 확장성이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감소할 수 있다지 반드시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요
한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대다를 아까 전에 우리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대다를 예를 들면은 한 요금을 이거는 뭡니까? 딱 두 번밖에 이렇게 분할 납부 못 하는 거잖아. 이거를 너무 비용이 과다해서 뭐 이제 국민들이 난 5번까지 납부 좀 해둬라. 절대 안 되죠. 딱 이제 이렇게 통합했을 때 얘는 그냥 원래대로 통합 안 했으면 다대다면요 한 요금을 몇 번 납부하든지 한 납부에서 몇 개월치 요금을 뭐 이렇게 내든지 간에 몇 개월치 요금을 갖다가 한 방에 납부를 하든지 엄청나게 확장성이 있는데 이걸 그냥 통합을 해버리면은 이런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입니다. 일단 이제 제일 문제가 확장성이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제일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만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청구와 출금이 따로 되어 있으면 청구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출금 작업이 있네는데 이거 딱 한 방에 같이 안 하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하나 엔티티 탭 안에 서브 타입이 이렇게 숨어 있어 버리면은 그 데이터 모델만 가지고는 업무 흐름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통합을 안 하면은 있잖아. 조인한다는 성능을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진다 이거죠. 조인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합쳐버리면은 조인을 안 해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반대로 한 곳에 그냥 두 개 엔타입의 테이블이 나눠져 있으면은 데이터량이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통화를 해보면 한 곳에 그냥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0만 개로 나눠져 있는데 100만 메가 나눠져 있던 게 하나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만 개 중에서 내가 조회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나눠져 있으면 100만 개씩 조회 가능하죠. 그럼 어느 게 또 속도가 빠르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느 게 더 저하되는가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조인하는 게 더 느리냐? 한 곳에 갖다 놓는 게 더 또는 느리냐? 왜냐면은 자 이렇게 시스템 성능이 데이터 양의 많은 양의 데이터 한 군데 집약됨으로 해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속성의 제약 조건 그지 못하는 거 여기도 이것도 했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정규직 직원에다가 정규직 뭐 계약직 일반직 이걸 갖다 다 하나로만 다 때려가 다 그냥 하나의 엔티타입에다 모아놨다, 다 통합해놨다. 그럼 정규직을 집어넣을 때는 계약직 시급직에 해당하는 속성이 널이 되고 시급직을 넣을 때는 정규직 계약직에 해당하는 속성이 널이 더 가야 되니까 한 테이블이 있으니까 난널 제약 조건을 못 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이 혹시나 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테이블 다 때려 놔놨으니까 자, 셀렉트 스타프룸 직원 테이블 웨어 직원 구분이 정규직, 직원 구분이 시급직에서 이렇게 체크할 조건이 하나 더 또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웨어절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SQL 문장은 하나의 탭에다가 청구와 출금을 갖다가 자 예를 들어서 청구와 출금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청구는 청구, 출금에 줘야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방에 그냥 같이 모아놔 놓으니까 하나의 엔티티 타입에서 내가 청구와 출금을 갖다 뽑아내야 되니까 막 서브 쿼리를 쓴다든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쉬었다 할게요. 뭐 거의 다 했어요 이제.